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 개정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자율 개정 예산, 아직한테는 좀 생소한데요. 이게 뭔지, 그러고 지역자율 개정 예산을 늘린다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참여연대 산하 시민정책공방 송지현 센터장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에서 대통령이 콕 집어서 지역자율 개정 예산을 언급했는데요. 정확히 이게 뭐 어떤 의미인 겁니까? 현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역자율, 지역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개정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예. 그중 지역자율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보조금 방식, 즉 예산, 사업 단위를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네.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지방이 지역에 맞는 전략 및 필요성에 따라 직접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게 만든 재정수단입니다. 예, 이번에 지역 자율 개정 예산이 3.8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확대됐는데 여기에 담긴 핵심적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12일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역 자율 개정은 균특회계에서 지방이 직접 편성, 집행하는 유일한 포괄보조 개정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균특회계 전체 20%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역자율 개정 정액은 균특회계 본래 취지인 네. 지역주도 균형 발전이 제도적으로 복원되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예. 중앙부처가 사업을 지정하는 지역지원 개정에 편중되었던 균특회계 중심을 지방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철학이 대전환을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환경 조성,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중요한지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환경이 네. 실제 행정적이나 정책적으로 적합성, 속도, 효율성, 책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전국 단위 평균으로 정책을 설계하기 때문에 네.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기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지역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청년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일자리 문제 대부분이 지역별로 형태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예.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의 실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사업에 대한 중앙의 심사나 승인 절차가 줄면 사업 착수나 변경이 빨라지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지역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역 민원 해소의 속도감이 올라갑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기획하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모호하지만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책은 선거나 의회, 주민감사 등 지역 차원에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의 명확성과 정책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말씀 듣다 보니 진짜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지역 자율 개정 확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이 사업을 직접 편성 집행할 수 있다는 개정으로서 지방의 정책 사업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규모가 커지면 지방이 편성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현재 도시재생이나 생활 SOC 수준에서 네. 지역의 농어촌 개발, 지역산업 육성, 천정, 주거, 교통 등의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네. 추가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부처 중심의 현 균형발전 구조가 구조적으로 전환된다는 점인데요. 현재 균특회계 70% 이상이 중앙부처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지역지원 개정인데 네네. 지역자율 개정이 10.6조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업 권한이 이전되고 중앙부처 간 칸막이 정책 추진이 약화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생활과 지역경제 정책에 대한 분권 구조가 확립이 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균특회계의 중앙 집중형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 지역 불균형 완화 효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역 자율 개정은 재정 자립도, 낙후도,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액 시에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이 다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자율 개정 증액은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재정 결정권을 이전하는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 확대는 물론 기획능력 강화 요구, 광역생활권,
초강력권을 위시한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 구조를 재편할 수 있고요. 네. 지역 간 정책 경쟁을 통해서 지역 정책의 질적 향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이게 균형발전 특별회계인데 수도권에도 이 예산이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 수도권을 제외한 대상이 없어가지고 수도권도 균특회계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도 균특회계 필요한 휴전선 인근의 접경 지역, 네. 수도권 내 주거 환경 개선 지역들이 소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균특회계 총액의 9.3% 수준이 15년에 12.9%, 2012년에 16.8%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네네. 이는 균특회계를 초기 목적과 달리 성장 거점 위주의 광역개발 재원을 바꿔버리면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됐는데요. 예, 지금 잠시 전화가 많이 뒤지직거리거든요. 연결을 한번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부산 참여연대 산하의 시민정책공방 송지현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전화 연결이 좀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전화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좀 지역 주도로 갈 수 있도록 지역 입장에서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예산도 3.8조에서 10.6조까지 거의 2배, 3배 정도가 확대가 됐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정합성이 있고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이고 좀 책임감을 갖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연결이 다시 됐다고 하니까 네. 전화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전화가 잘못됐나 예, 봐요. 센터장님 전화 연결이 좀 좋지 않아서 다시 전화 연결을 네네네. 해봤습니다. 아까 네네. 이게 수도권에도 예산이 배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2024년 기준으로 서울에 1,813억, 인천에 3,098억, 경기도에 8,638억으로 수도권 지역에 투입된 균특회계 예산은 전체 1조 3,549억 원으로 2024년 균특회계의 10.4%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네. 예. 아시다시피 균특회계의 취지가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기반을 혁신적으로 이제 하기 위한 재원이었는데 수도권 개발 지원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크게 조장한다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예.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도권의 추가적인 개발에 지출되는 균특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재정 배분 구조를 개편한다면 어떤 기준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역 자율 개정의 증가에 따른 균특회계 구조 개편 시 세 가지 중요한 기준과 방향성이 요구되는데요. 네. 예. 먼저 명확한 배분 기준 및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역 자율 개정의 취지는 지방 자율성 확보이기 때문에 예. 중앙에서 집계한 단순한 통계적 수치보다는 지역 소멸과 관련한 위험 지수,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자본 잔존율, 일자리 관련 통계 등과 같이 지역 중심의 객관적이고 개량화된 지역 낙후도를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되고요. 네. 현재와 같이 지역 간 조정한다는 이유로 지역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위험 소멸 지수가 개선이 되면 해당 지역의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예. 보다 더 혁신적이고 지역 정책을 할 수 있는 지원 구조를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현안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율성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예. 각 지자체가 예산 집행 후에 자치평가와 더불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 기반 한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 전체 예산 규모가 10.6조 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 규모는 어떻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2026년 균특회계는 총 22조 6,305억 원으로 역대 최고고 전년 대비해서 무려 53.5%가 증액됐습니다. 네. 그중에 지역 자율 개정이 10.6조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예산의 적정 규모가 얼마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발전은 사업 범위가 매우 넓고 지역마다 각각의 필요 지원이 다르다는 것이 전제인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율성에 입각해서 243개 지자체를 연구한 국책기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5조에서 18조 원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총액을 기준으로 2026년 예산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액됐고 예.
지역 자율 개정에 10조 6조 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현재 국가 통합재정 기준에서는 적정한 예산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지역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의 사업 기획이나 실행에 있어서 지자체 역량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 이제 예. 시간이 30초 가량 남았는데요. 제도적 보완책 좀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먼저 기존에 이제 균특회가 처음 도입될 때 지역 자율 개정이 네. 민간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이나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네,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 균형 발전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사업이가지고 당시 지자체 역량이 많이 부족했던 지역이 많았는데요. 네. 현재도 좀 비슷한 사례가 많아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의 오남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 제도를 통해서 네. 균특 해결을 통한 지역 혁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산하 시민정책공방 송지영 센터장이었습니다.